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박수 치대? 비가 와가지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건대리 중에 표현대리일 겁니다. 88페이지를 펴보세요. 88페이지.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88페이지에 볼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대리를 배웠는데 대리에는 이렇게 유권대리가 있고 권한 있는 대리, 유권대리라 그래요. 유권대리가 있고 권한이 없다,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무권대리, 권한이 없다. 근데 이 무권대리에는 협의무건대리입니다. 협의무건대리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집이타 있을 때, 을이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이렇게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 이렇게 대리 형식으로 팔아먹었어요. 이때 아버지는 본인이라 그랬죠? 본인은 본인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 이건 저번 시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최고권, 최철이라 그랬죠? 최고권. 두 번째 철회권. 너 책임지라. 이게 135조 이렇게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둘 중 하나 해달라 여기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협의무건대리는 무건대리인데 표현대리란 말이에요. 표현대리는 이건 본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무건대리인데 본인 책임져. 그게 이제 외관 책임이라 그래요. 외관 책임. 왜 책임을 지는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제 125조 표현대리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을에게 내 집을 팔아줘 라고 위임장을 써줬어요. 위임장에 이제 대리관계가 표시됐겠죠. 근데 어떤 사유로 팔지 마라고 철회를 했어요. 그럼 위임장을 회수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않았어. 근데 이 친구가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이 집을 매매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병이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 상대방이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 위임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겠죠.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무건대리,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건대리지. 그죠? 대리권이 없죠. 무건대리인데 본인이 회수하지 않았다는 외관 책임이 있죠. 그리고 병은 당연히 을이 위임장이 있으니까 을이 대리라고 믿었어. 그리고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 모른다는 게 선이죠. 모른다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이야. 그럼 너 책임지라 이거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책임 있죠. 외관을 창출했으니까 본인 네가 책임지라는 얘기지. 무건대리인데 이 사람이 무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왜? 본인이 책임질 행동을 했죠. 이게 125조 표현대리입니다. 125조 표현대리. 그러면 너 책임지라.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고 피고가 돼서. 그러면 여기 입증을 누가 하느냐? 이 선임부가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이제 본인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뭘 입증하죠?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악의과실을 입증하는 거죠. 본인이 선임부가실 입증에서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라. 그래서 빠져나가라. 책임지지 않으려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가 대부분 이제 명의대여 같은 게 이런 명의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명의대여. 명의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대구 총대리점. 그죠? 총대리점. 명의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책임을 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명의를 빌려주면 안 돼요. 명의를 빌려주면 만약에 자기야 애인이 그래. 네 명으로 차를 좀 뽑자. 그러면 책임 다 지는 거지. 그죠? 그 친구가 애인이 사고 내버리면. 이 책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조문을 한번 봅시다. 조문, 표현대리 개념을 보세요. 88페이지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외관이 있죠? 외관. 그러한 외관 발생에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어요. 원인을 주고 있어.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자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돼요. 이 매매가 유효해야 돼요. 이 매매가 유효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리행위가 유효해야 돼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표현대리가 무효다 이거죠. 대리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기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이해가죠? 그럼 이해가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세요. 자, 보세요. 밑에 판례는 뭐냐면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 있는 거죠.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 있는 거죠. 근데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번지수가 달라. 이거는 본인이 책임지는데 무권대리고 본인이 책임지는데 유권대리죠. 그죠? 그러면 자,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판사가 보니까 둘이 싸워요. 상대방하고 본인하고. 근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너 대리권 줬으니까 유권대리 책임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사는 그냥 본인 책임지라 이렇게 판결 내리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번지수가 다르다. 번지수가 다르니까 당사자가 표현대리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표현대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당사자들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표현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권대리 주장하면 유권대리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출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표현대리 종류입니다. 표현대리 종류에 그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권함 넣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입니다. 양가로 2번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조문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자, 제3자에 대해서, 제3자는 여기 지금 저 병입니다. 병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이 타인은 을이죠.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이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범위 내입니다.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안 됩니다. 범위 내에서 팔아라고 했으면 팔아라는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인과 제3자가 법률에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대리권 수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무권대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대리권 수여 표시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에 대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여무 통지. 자,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을 관여무 통지라고 합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것, 수권행위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수권행위가 아니란 얘기야.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여무 통지고 수권행위는 의사표시입니다. 수권행위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이죠. 보세요. 이거는 대리권 수요 표시했으니 임의대리에 적용되고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 팔라라고 표시했으면 임의대리죠. 법에서 내려온 게 아니죠. 그래 125조는 임의대리만 적용됩니다.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5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는다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만약에 이 경우가 야 대출을 받아라 그랬어. 대출 받아라 집을 담보로. 그러면 여기다가 대출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팔아먹었어. 권한을 넘어버렸죠. 그죠? 126조로 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이제 126조 자 봅시다.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이렇게. 이 집을 담보로 1억을 꿔라. 금전소비대 자라 담보를 다 제공하고 돈을 꿔라라고 기본 대리권을 줬어. 권한을 줬어요. 이 권한을 줬어. 권한을 줬어. 이 권한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기본 대리권. 권한을 줬는데 이 친구가 1억을 꾸지 않고 형한테 1억 2천을 꾸어버린 거야. 그러면 2천 부분은 권한의 법률행위를 했죠. 월권 대리를 했죠. 월권을 했죠. 아니면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권한의 법률행위를 했죠. 1억 꿔라 그랬는데 1억 2천을 꾸었어. 아니면 매매로 팔아먹었어. 권한의 법률행위 했죠. 그럴 경우에 자, 이 부분, 요 2천 부분, 매매 부분은 이 사람은 사실은 무권 대리이죠. 권한 넘는 부분은 무권 대리죠. 근데 제3자가 이 제3자 상대방이죠. 이 제3자 이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제3자가 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과실로 해석합니다. 권한이 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선의무과실이야.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너 책임지라는 얘기죠. 본인이 책임지라는 얘기죠. 본인이 책임지라. 이거를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고 또는 월권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대리권이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대리권이에요.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대리권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게 판례가 많다는 거지. 판례가. 그러면 여기에는 임의대리권, 여기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자, 이 법정대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법정대리 들어갑니다. 법정대리.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야, 심부름 시켰어. 심부름식꾼이단 말이야. 을이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을 유식하게 사자라 그래, 사자. 죽은 사람이 아니고 심부름꾼. 심부름을 시켰는데 더 큰 심부름을 해버린 거야. 이것도 기본대리권이 돼요. 그죠? 아니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고 이 사람이 복대리인이야.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버렸어. 그죠?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됩니다.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돼요. 아니면 이게 남편인데 와이프가 집을 팔아먹어버렸어. 그죠? 그러면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거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권한을 넘는 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본 대리권을 근거로서 와이프가 남편 집을 처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판례가 좁게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다 하죠. 남자들이 하나, 남자들이 하나, 여자들이 다 하잖아요. 여자들이 경제권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다 하고 남편은 뭐 보고만 받고 그래라 뭐 그러죠. 또 가만히 있어. 뭐 알아? 내가 할게. 그렇다고 요즘에 여자들한테 그래요.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재산이 있다. 근데 요즘 결혼하면 다 2분의 1씩 하잖아요. 거의 다. 예? 2분의 1씩. 어쨌든 자,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이유를 선의무과실 누가 입증하냐? 이거는 판례는 오래된 판례지만 판례는 상대방 입증하라. 상대방. 네가 입증하라 이거지. 네가 입증하라. 정당한 이유 있다는 사실을. 자,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문제는 여기에 기본 대리권이 자, 꿔라 그랬어요. 꿔라 그랬는데 1억 꿔라 그랬는데 1억 2천을 꿨어.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꿔라 그랬는데 꿨는데 월권 대리가 동종이죠. 같은 종류죠. 근데 권한 넘었죠. 근데 꿔라 그랬는데 이건 매매를 해버렸어. 그러면 꾸는 것과 파는 거는 다르죠. 그죠? 이종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종이니까 이종사종, 고종사종 이게 아니에요. 에? 이게 월권행위가 동종이든 이종이든 이건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요게 지금 요게 대리행위단 말이에요. 요게 이게 대리. 이거는 요거 대리행위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대리행위가 무효하면 안 돼. 대리행위가 나는 갑대리인을 이런 식으로 갑대리인을 형식으로 이렇게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안 되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으면 가령 기출 판례가 야 이 종중이야. 종중이 종원한테 땅을 파세요라고 했어요. 아니면 종중 땅을 가지고 돈을 꾸세요라고 했어. 기본 대리권 주었어. 그죠? 그러면 나는 갑, 종중, 대리인 누구다 하고 돈을 꾸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게 해버렸어. 종중 땅을. 그리고는 자기 것인 양 돈을 꾼 거야. 내 땅이다. 그러면 종중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뭐라 그러세요? 반드시 표현대리가 성립한 대리 형식으로 팔아먹어야 돼. 나는 종중 누구 대리인 누구요라고 그죠? 팔아먹어서 권한을 넘어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쥐꼬신양 팔아먹었죠? 대리 형식으로 팔아먹지 않았죠? 그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본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대리니까. 아셨죠? 아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다 교회 목사님이 팔 수는 없죠. 교회는 일종의 그것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장로님이나 그 사원들이 총회를 해줘야 돼요. 권한을 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팔아먹었어. 쥐꼬라고. 쥐꼬 아니잖아. 그럼 기본 대리권이 없잖아. 팔아먹을 수 기본 대리권 주지 않았으니까 교회는 책임이 없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봅시다. 자, 권한을 넘는 초문 보세요. 잘 나오니까 대리인이 권한 외입니다. 권한 외입니다. 월권입니다.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선의 무과실로 판단합니다. 선의 무과실. 본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 바로 밑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권한 외 법률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즉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 기본 대리권 밑줄이고 이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 의무 대리, 복 대리, 사자, 부부간의 일상 대리권, 공법상 즉 등기 신청권 등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권한외 법률행위입니다. 권한외 법률행위는 권한 초과 아까 1억 꾸라 그랬는데 1억 2천을 꿨죠? 기본 대리권은 다른 종류 팔아먹었죠? 그죠? 포함합니다. 판례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의 행위 간에 동종이든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입니다. 법률행위 당시 대리인이 권한의 법률행위함에 대해서 대리 권한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 존재한다는 것은 대리권 없음을 모르고 알 수 없는 것, 즉 선의무과실이라는 얘기예요. 선의무과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은 거기 상대방에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본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 선의무과실을 함에 대한 입증을 부담한다는 게 판례다. 상대방이죠, 상대방.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판례 기출 나왔죠.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이 교회 같은 거는 등기하지 않은, 지금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은 비자는 건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총유물입니다. 교유재산은 총유물이라 그래요. 나중에 배울 건데 처분에 관해서 교인 총유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이를 대표해서 행할 권한이 없어.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표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교유 대표자가 목사님이 교인 총유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교유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26조에서 제3자라는 것은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합니다. 밑에 Q 문제 보세요. 기출문제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일단은 1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입니다. 선임한 복대리인.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2번 정당한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 밑줄이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에는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근데 4번 보세요. 사원 총유 결의를 거쳐서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아까 대표자 목사님이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준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답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본 대리권은 내용과 달리 행위가 동종이 아니라도 상대방이 동종이 아니다 상관없죠. 권한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보세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갑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게 수금사원이요. 수금사원인데 이게 뭐 제약회사라고 합시다. 제약회사인데 수금사원이 이제 수금을 하겠죠. 병, 약국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게 행실이 안 좋아서 해고를 시켰어요. 해고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게 수금의 대리권이 없어졌어. 수금할 수 없죠. 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처에서 수금을 해버린 거야. 대리행위를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요 병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이 수금된, 즉 해고된 사실을 몰랐어. 선의야.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통지를 안 해줬으니. 그러면 자, 너 책임지라 이거지.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자, 이건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 어떻든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수금사원을 해고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과실이 없어요. 알지 못한 경우 소원이 무과실입니다. 그 대리인과 행한 대리액에 대해서 수금행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권 소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과실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알았다면 책임이 없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126조 표현대리와 129조 표현대리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이거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고 또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고 이거는 이무대리는 적용되는데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효과 보세요. 표현대리 준 거래 안전을 보호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한다. 보세요. 너 책임지라. 너 책임져. 상대방이 너 책임지라. 화살표가 이리 갔죠? 화살표가 이리 갔죠? 그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지게 해버리면 되잖아. 추인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표현대리다? 미쳤죠? 표현대리, 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되지. 야, 내가 표현대리니까 표현대리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좀 없어 보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그럼 있어 보이지. 근데 표현대리다?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과실상계는 적용될 수 있고 과실상계에 적용할 수 없다. 밑줄 치세요. 과실상계란 말은 뭐냐면 자, 과실상계 이 말에 나옵니다. 과실을 상계한다. 과실을 상계한다. 교통사고 예를 들어보요. 교통사고 봐요. 교통사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초록불이 왔는데 흰선 안에서 정확히 걷고 있는데 차가 나를 받았어. 차가 나를 받았어. 그럼 나는 과실이 0%야. 잘못이 없어. 잘못이 0%야. 잘못이 0%, 과실이 0%야. 그러면 내 인체 손해, 그죠? 그 다음에 차후, 이런 것까지 다 보험회사, 종합보험 들어왔다면 다 배상해줘야 되죠? 과실을 깔 필요 없잖아. 상계가 없어. 상계가 제로야. 근데 내가 전멸등으로 깜빡 하는 사이에 흰 선을 벗어나서 휙 가다가 자동차가 치였어. 그러면 나도 잘못 있죠. 보행자도 잘못 있죠. 그럼 법원에서 경찰에서 판단하고 법원에 판단하면 너 잘못이 30%야. 친 사람이 70%야. 그죠? 그러면 손해가 1억이라면 보험회사는 1억 다 줄 필요 없죠. 3천만 원을 까야 되겠죠. 7천만 원은 주죠. 이게 잘못을 깐다는 얘기야. 이게 과실상계야. 불법행위에서. 이게 과실상계, 잘못을 까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전적인 책임지라. 그랬더니 본인이 야, 너 좀 잘못 있잖아. 좀 깎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깎자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판례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에게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좀 깎자라고 해서 경감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판례와 통설은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로 취급하죠.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표현대리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초래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 이렇게 상대방은 최고 초래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건 안 되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너 책임지라니까 거절은 안 되는 거야. 그잖아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단 말이에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최고 초래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대리는. 뭔지 알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너 책임지라. 너 책임다. 근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너 책임지라 본인한테 추궁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 추궁하면 되는데 요거 하지 않고 막바로 너 책임져.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그럼 본인한테 책임 추궁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 충분히 보호되죠? 근데 야, 너 다 이거 보세요. 너 다기를 사기쳐? 너 다기를 사기쳐?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놈 줘줄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표현대리가 사람 너 이 사람한테 책임지라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 이거 나 사기쳤어, 이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놈을 줘줄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 밑에가 동그라미 4번입니다.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표현대리에게 즉 135조 무권대리 상대방의 책임 이행하나 손해배상입니다. 이행하라 손해배상. 이행하라 손해배상하는 규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수설은 부정합니다. 부정한다. 다수설만 부정. 반대설은 인정한다. 다수설 부정.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거기에 맨 위에 Q 보세요. 맨 위에 Q. 맨 위에 Q. 표현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죠? 기출문제 맨 위에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 수용에는 표현대리가 주장도 포함된다. 포함 안 되죠? 틀렸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은 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다른 종류라 상관없죠? 틀렸죠?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되죠? 이게 답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하나지 않습니다. 위임장 같은 거 대리인 보시면 되고.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표현대리 권한을 넘어버렸어.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야가 수금사원이 원래 1억 받았어요. 1억 받았는데 해고 전에 1억 받아야 되는데 해고된 이후에 1억 2천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로 유료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로 갑니다. 무효 취소. 자, 무효는, 자, 서설 보세요. 서설, 무효. 일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죠. 근데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게 무효고 취소는 효력이 있는데 무효로 만드는 거고. 다르죠? 자, 봅시다. 이제 무효, 법률행위 무효 취소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자, 성립은 한다. 다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는데 효력이 없는 게 이게 무효야. 근데 성립을 해. 근데 효력도 있어요. 효력도 있는데 일정한 사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안 하면 유효입니다.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가 소급입니다.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단 말이에요. 취소. 그러면 이 취소는 효력이 있으니까 원칙이 유효야. 근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안 하면 유효인데 해버리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동적이단 말이에요. 유동적. 법률의 효력이 유동적이단 말이에요. 취소가.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무효 취소를 보면 우리 당사자가 있을 것, 성립요건에 당사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근데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 효력이 발생하려면 죽어버렸어. 불성립이나 무효가 됩니다. 불성립이나 무효.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데 의사 능력이 없어. 3살짜리다. 법률행위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어. 이게 취소할 수 있어. 여기 취소 하나 나오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어. 즉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 그래.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거죠. 취소. 이 취소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절대적 취소. 이 절대적 취소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7살짜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을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소유권 넘겨줬어.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팔아먹고 소유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돌려줘야 되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병한테 있죠? 병은 이 미성년자는 사실을 몰랐어. 선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내놔라 그러면 돌려주란 얘기지. 이게 기출이죠.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모르는 선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까지 해야 되는데 자 법률행위가 목적이 이행기에도 확정할 수 없어요. 이행기에도. 그럼 무효가 되죠. 가능해서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무효가 되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 그 다음에 적법에서 강행규정에 위반됐다. 강행규정에 위반됐다면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사유질서에 반한다. 사유질서 103조 위반이다. 반사유질서 법률행위다. 무효가 되고 불공정하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진의한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가 있죠. 비진의.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있죠. 통정의 표시.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취소가 되죠. 취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취소. 그래서 여기 취소가 이런 취소. 이런 취소들은 모르는 선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대항 못한다. 주장 못하죠. 이것을 이제 상대적 취소라고 하죠.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건 절대적 취소고. 그런데 여기는 자 여기까지 이 무효도 나머지는 다 무효잖아. 이 무효는 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무효. 그런데 이 무효는 또 상대적 무효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거 쭉 정리한 거야. 그럼 교재 보면 거기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말이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 차이점의 첫 번째 줄만 보세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기한도 제한이 없다. 부당이득은 뭐냐면 부당이득은 보세요. 만약에 무효인데 여기 무효인데 무효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어. 근데 이행을 했어. 이행을 했으면 원인이 없는데 이득을 취하니까 부당이득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자, 여기 무효 효과가 이렇게 부당이득 될 수도 있죠. 취소해서도 자 이미 이행했다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로서 결국은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효 취소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기출이죠. 손해배상은 계약을 했는데 못 지킨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부당이득은 보세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하려면 이행한 후에는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를 하면 처음 즉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이때도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죠. 자, 무효가 나오죠. 무효. 금방 설명했습니다. 그 동그라미 제2절에 법률행위 무효의 동그라미 치고 손해배상 문제 X. 손해배상은 X다. 이게 기출이니까 하나 써놓으세요. 무효의 동그라미 치고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출이죠.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 자, 그 종류에 무효로서 선이 모르는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죠. 비진이 무효, 통적 무효, 착오 취소로서 행사에서 무효, 사기 강박으로 취소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죠.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별표치세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출 나왔죠? 자, 일부 무효, 전부 무효는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를 볼 거예요. 좀 쉬시죠?